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칩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호퍼 20, H20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딥시크 등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AI 칩 발전 속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국이 최근 H20의 중국 수출을 허가해 준 것은 바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부터입니다. 이 반도체 전쟁은 크게 보면 미국의 원천 기술을 활용한 장비 수출 제한과 각종 첨단 칩 수출 제한, 그리고 이에 맞선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독한 트럼프가 그 H20 수출을 허용해 준 것은 그만큼 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히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중국의 맞대응이 위협적이란 얘기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의 장비와 첨단 칩 수출 제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파급력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 H20 수출 허용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은 미국의 위치 추적 장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가 하웨이의 통신 장비 수입을 원천 차단할 때 들고 나왔던 논리가 바로 중국의 위치 추적 장치 그 백도어였는데, 보안과 관련한 백도어였죠. 이제는 중국 정부가 거꾸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몰래 이들 GPU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음을 문제 삼고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자국 기업 등에 H20을 수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돌고 돈다는데 반도체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티포텟 도전과 맞대응을 보면 과연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이 간세 무역 협상 중이죠. 그러다 보니 H20을 중심에 놓고 양국 간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HBM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국 기업에는 엔비디아 H20을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엔비디아가 트럼프에게 중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5%를 수출세 명목으로 미국 정부에 상납해 가면서까지 H20의 중국 수출을 허가받았는데도 정작 중국 당국은 겉으로는 H20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협상 전략이겠지만 한편으로 하웨이의 어센드 칩의 급성장, 즉 자국 기업의 GPU 자립화의 성과가 나는 데 비해서 그 HBM 자립화가 성과가 더딘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 AI 인프라에서 HBM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AI 성능 지체는 다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컴퓨팅의 핵심 병목이 바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 격차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비싼 GPU가 HBM이 바쁘게 읽고 쓰며 일하고 있는 동안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하면 생성형 그 AI 활용이 높아질수록 비용 누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의 기술력 피크가 AI 칩 기술력의 피크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면 프로세서 업체들이 메모리 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메모리 업체의 기술 수준에 AI 경쟁력이 달려있다는 역설이 나타나면서 메모리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루빈 GPU에 들어가는 HBM4에서는 GPU의 연산의 일부 기능이 메모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HBM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삼성이 역전을 노리고 있는 것도 바로 HBM4부터입니다. 그 H20이 아니라 HBM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중국의 요구는 미국과의 협상에 따른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 전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일본도 자신들이 과거 처절하게 패배했던 메모리에 다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그 소프트뱅크와 인텔이 저전력 AI용 메모리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할 회사인 싸이 메모리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목표는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대체제 개발인데요. 이 소프트뱅크와 인텔이,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손을 잡고 HBM과 다른 구조로 전력 소비를 줄인 적층형 D램 칩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반도체는 맥이 끊기고 소부장만 남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TSMC 팹 유치, 그리고 이 나노 칩을 만들기 위한 라피더스의 IBM 기술 협력 등으로 빠르게 올라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이
인텔과 손잡고 HBM 대체제가 될 만한 메모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이 컴퓨팅의 중심도 CPU, GPU와 같은 프로세서에서 HBM, GDDR, LPDDR 등과 같은 메모리 중심으로 점점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만 해도 HBM에서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죠. 일단은 기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이 CSMT와 MT의 경우는 최근 HBM3를 하웨이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샘플 제공 시기가 올 연말이었지만 이를 대폭 앞당겼습니다. 현재 양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하웨이가 승인 사인이 이루어지면 하웨이는 HBM3로 AI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CSMT는 HBM3 양산 시점을 앞당긴 만큼 5세대 HBM인 HBM3 개발 및 양산 시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현재 그 CXMT는 HBM3 출시 목표를 2027년으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수출이 허가된 H20의 경우는 이전에는 HBM3가 탑재됐지만 업그레이드된 H20 버전에는 HBM3E가 탑재됩니다.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HBM에서만큼은 정상 수준에 못 미치고 있지만 중국이 바짝 스퍼트를 내고 있음을 항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 HBM 그 기술 격차 따라잡기에도 나서고 있지만 HBM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AI 솔루션 개발에도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당장 그 하웨이만 해도 그 AI 추론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DDR 그리고 SSD 등 다른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HBM 탑재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에도 적극적입니다. 하웨이가 이 기술을 AI 칩 제작에 본격화하게 되면 HBM 탑재 수는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능이 낮은 D램을 더 많이 활용해서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젠스당이 중국 수출을 막을수록 중국의 칩 기술 자립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메모리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HBM은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AI 서버에서 메모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GPU를 지원하는 메모리인 HBM의 역할이 능동 소자로서 역할을 더 강화해 줘야 AI가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HBM의 미래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와 프로세싱 리얼 메모리의 특징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서 프로세스도 이런 연산도 하고 또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거리도 가까워서 데이터 이동 거리가 좀 줄어들어야 전력 소비도 줄어드는데 여기에 바로 HBM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최근 들고 나온 3D HBM도 그런 컨셉트인데요. 3D HBM은 연산 장치인 프로세서와 HBM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아파트처럼 아예 연산 장치 바로 위에 HBM을 쌓는 게 핵심입니다. 관건은 발열 관리일 텐데 칩끼리 붙으면 아무래도 열 관리가 더 어렵게 되죠. 삼성은 칩 배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발열이 가장 심한 프로세서를 냉각 장치와 가장 가까이 두기 위해 기판 HBM 연산 장치 순서로 쌓는 것인데요. 아직은 이 부분 구현이 어려운 기술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의 폭발력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이 이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은 앞으로 또 HBM 안에 기억 장치 외에서 연산 소자까지 탑재하는 커스텀 HBM도 개발 중입니다. 일전에도 D램이 최선단 제품에서 표준 칩이 아니라 이제 고객 맞춤형 칩이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칩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H20을 놓고 버리는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을 통해서 HBM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